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라인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쳐서 힘들었다. 이렇게 요약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신종 감염병이 이제는 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이런 별로 안 좋은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보건산업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일자리 한라인 지난 시간부터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산업인재양성본부 박광택 본부장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시창업 교육과 중소기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권경섭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과 부장님 모시고 오늘도 인력개발원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네, 원장님께서 왔다 가셨거든요. 네, 허선 원장님께서 굉장히 이 인력개발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고 가셨고요. 자부심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구나 저희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 오늘 알찬 정보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먼저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주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현황과 정부 정책 그리고 저희원 교육 과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또 담당자로서 교육과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보건산업인재양성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보건산업인재양성본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예, 보건산업인재양성본부는 우리나라 보건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허브이자 네. 플랫폼으로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교육훈련 그리고 사후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여기서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인력개발원의 업무라고 강조하고 가셨는데 보건산업인재양성본부는 그야말로 인재양성의 허브,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말만 들어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본원이 충북 오송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북 예, 오송에 본원이 있고 센터별로 그러면 위치가 다른 겁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인력개발원의 본원이 충북 오송에 네. 위치하고 있고요. 보건산업의 파트너인 서울역 삼동에 전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받을 분들이 좀 각 지역에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예, 네.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네. 이제 전국에 계시는 관계로 저희 오송을 본원으로 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지역에 권역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 오송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가 어딘지를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역별로 수요가 있는 네. 곳에 저희들이 그 수요를 찾아가서 직접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육들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2020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전 국민이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고요. 또 고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보건산업 분야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두말하면 좀 입이 아플 것 같고요. 그렇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가 과연 몇 개나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딱 개수만으로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장님 몇 개가 예. 되죠?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가 한 2,800만 명 정도. 네. 보건산업만 놓고 보면 네. 고용보험 납부를 하시는 분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지난 1사분기 한 92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대략 한 50% 정도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상황인데요. 만일 고용보험 납부하지 않는 분들까지 하신다면
보건산업 분야 종사자는 100만 명 훨씬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뭐 지금도 적지 않은 숫자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전망, 우리가 일기나 날씨나 경제나 이런 쪽만 예보나 전망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일자리도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 분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작년 정부가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을 수립하면서 네. 2018년 87만 명이던 일자리를 2020년에 97만 명, 그리고 2030년에 117만 명까지 이렇게 늘리는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 4분기에 이미 92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이 분야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네요. 그 고령화 사회 등 장기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데 그거 말고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가 또 시기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또 이 분야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의 대표적인 그 정책으로서 작년도에 바이오 헬스 산업 핵심 전략 그리고 올해 9월에 바이오 인재 양성 추진 방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그 정부 정책들이 있었지만 작년과 올해 정책에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이 차이점이 아닐까, 이전과 이번에 나온 정책들과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먼저 이제 부처 단위로 정책이 수행되었다면 네. 이번에는 복지부, 고용부, 산자부, 식약처 등 부처 합통으로 추진한다는 점이고요. 둘째로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 전략형 자동차 산업과 함께 3대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신기술 개발, 그다음에 인원과 과정을 거쳐서 생산, 시장 출시까지 산업화 전 부분에 있어서 핵심과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보건복지 분야를, 이 산업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도 끝까지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보건산업인재양성본부에서 하는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건산업 분야에 나는 진출하고 싶다. 취업을 하고 싶고 혹은 창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제 준비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죠. 여기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들도 좀 지원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같은 경우 사업 초기에는 재직자와 전문가 양성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보건산업이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신규 수요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몇 년 전부터는 신규 취업자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보건산업 관련한 취업교육, 창업교육, 그러니까 취업-창업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금 취업하고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네. 보건산업 기초 이해를 위한 취창업 아카데미가 있고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 직무 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 정원은 그렇게 많지가 못하고 수요 대비. 네. 그래서 저희가 정원 대비 신청자가 많아서 좀 선발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특징적이라면 저희는 일단 한번 교육 받은 분들은 교육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네. 1대1 취업 컨설팅과 일자리 박람회, 그리고 저희 바이오 헬스를 통한 잡 매칭 서비스도 이렇게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9월 달에는 저희가 복지부 관련 그 유관기관 10여 개와 함께 바이오 헬스 일자리 박람회를 한 일주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는데요. 네. 채용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 한 100개가 정도 되었고 그래요?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이 났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한 번 교육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마인드인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교육을 해드린 분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뭐 취업 컨설팅부터 박람회 지원까지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까지 함께 해봤는데 취업자, 창업자 이외에도 이미 보건산업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또 재교육이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쪽도 지원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함께하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재직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사업. 컨소시엄 사업. 컨소시엄 사업.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름이 거창합니다. 뭔가 규모가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더 듣고 싶어요. 예,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저희와 보건복지부가 기획을 하고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처 간 협력 사업입니다. 네. 저희가 2011년부터 이 본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딱 만 10년이 되는 벌써 10년 10년이에요. 차입니다. 예. 꽤 오래됐군요. 예, 10년 동안 했고 올해 기준으로 한 3,500개의 기업이 협약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고 연간 교육생은 한 9,000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올해에는 이 본 사업이 공공기관 뉴딜 40대 중점 과제로 선정되는 등 네.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제가 감사 인사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예, 네. 지난 10년 동안 이 사업 지원해 주셨던 아.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분 그리고 강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체 경영진과 참여해 주신 교육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이름이 좀 거창하다 그랬는데 이름이 거창할 만합니다. 네, 무려 10년이 된 사업이고 여기에서 뭐 도움을 받은 분들도 꽤 될 것 같고요. 같이 함께 해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자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는지 어떤 교육 사업인지 저희가 그래서 궁금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 이외에도 보건산업 분야 취창업 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보건산업 분야 직무 중심 취창업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취업과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 외에도 산업별 전문가에 의한 취업 코칭, 산업 현장 견학, 그리고 실무 교육을 지원하면서 현장 중심 직무생 능력 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을 받은 실무자분들은 교육 내용이 타 외부 기관에서 받기가 어렵고 또 사내 OJT 등을 통해서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내용을 본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교육부서 담당자분들은 사실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직원 교육까지 실시하기가 무척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본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분들은 이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직무를 표준화하고 또 교육 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영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한 제약기업 대표님께서는 이 사업을 직접 신청도 하시고 또 인터뷰에도 직접 참여하시는 등 열정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되냐, 회사의 교육 자체가 이런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교육제도를 설계해주는 이런 방식은 실질적으로 팀별로 저희 컨설턴트 분이 1대1로 오셔가지고 전체 직무 과정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직급별로, 직위별로 직무 표준안을 전체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 직무 표준안에 따라서 직원들과 공정, 과정들을 저희가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설계하고 교육 제도, 교육 방식이 나와가지고 저희 회사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보건복지 인력개발에서 하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거나 부서가 너무 정체되었거나 발전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다른 이제 인사 팀장님이나 교육을 담당하시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본인 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중장년 구직자의 새로운 기회를 응원하는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은 평균 87.2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찬 정보 잘 챙기셔서 제2의 도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시니어 인턴십의 도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고 노인의 직업적 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업이나 참여자 모두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개월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후 기업과 장기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니어 인턴을 고용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노인인력개발원 연락처 031-8035-7547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 일자리 한라인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 인재 양성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본부장님, 보건산업 재직자 직무교육 이외에도 미래 신사업,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 양성 사업에도 좀 힘을 쓰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이 분야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건산업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그 산업보다도 국제화, 글로벌화와 제4차 산업혁명이 과속화되고 있는 분야로서 신산업 분야 전문가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K방역, K의료가 우리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2009년도부터 보건의료 글로벌화를 위하여 병원 국제 마케팅 전문가, 의료 통역 전문가, 병원 해외 진출 전문가 등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마케팅 전문가인데 앞에 병원이 붙고요. 예. 통역 전문가인데 앞에 의료가 붙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진출 전문가인데 또 앞에 병원이 붙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주목받는 K 방역이나 K 의료 쪽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느낌은 오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좀 궁금해져요. 설명해 주세요. 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하고 의료 수준이 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렇죠. 자평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 병원 유치 등의 그 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해외 진출 전문가는 병원의 해외 진출 타당성을 평가하고 현지 조사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네.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시는지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임상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표준적 그 치료가 중심이라면 지금은 개인별 맞춤형 질병 위주로 치료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이에 그 2018년부터 정밀의료 전문가 양성 사업을 통해서 그 의료 분야 AI, 특히 빅데이터, 그 유전체 분석 등 전문가들도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요즘은 어느 분야나 다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의료 쪽에도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굉장히 거세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의료 분야 AI, 빅데이터, 유전체 분석 전문가를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또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방송 보시고 4차 산업에 주목받을 보건산업에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네. 그 미래 보건산업 분야 신산업 특히 이쪽을 그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성장하고 싶다는 꿈과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의료라고 하면 근데 여전히 물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을 새로운 영역도 있지만 부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전통적으로 의료하면은 일단 뭐 의대를 나와야 되거나 그렇죠. 굉장히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만 진입할 수 있거나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반 취업 준비생하고는 좀 먼 분야가 보건산업 분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생명을 다루는 보건 의료 산업의 특성상 의사, 약사 등 면허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많은 그렇죠.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근데 보건 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획과 마케팅, 재무관리 데이터 등 필수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구개발 영역 등의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 마케팅, 사업 지원 등에서 많은 인력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미난 것은 저희가 인사 담당자 대상으로 채용을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질문도 좀 던져봤는데요. 네. 단일 답변으로 가장 많은 것은 네. 특별히 선호하는 전공 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면허나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도 이 보건산업 분야에 취업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해외 진출과 관련돼서도 보건 산업에 특화된 또 통역 전문가가 필요하게 마련이고요. 병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교류를 위해서는 특화된 병원에 특화된 어떤 마케팅 전문가가 좀 필요하게 마련인데 새로운 분야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잘 알아보시고 그 틈새를 잘 노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 산업 쪽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새내기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예, 그 보건 산업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은 물론이고 경제적 가치와 소명감을 존중하는 영역입니다. 각자가 그 공부한 영역 외에도 AI라든지 빅데이터 등 최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신다면 최고의 융합 인재로서의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융합 예. 인재.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융합 인재라는 말씀이 좀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부장님. 세상에 참 직업이 다양한데요. 보건산업 분야는 특히 의미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각자 소중한 꿈을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건산업에 대해서 정말 다가올 미래 주목받을 사업이면 틀림이 없는데 어떤 걸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보건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박광택 본부장님, 권경석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가 최근 청년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등 2030 세대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난이 심했던 만큼 취업, 주거 등의 사회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받으면 손해라는 청년 정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소식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비대면 등이 키워드로 떠오른 한 해였죠. 정부도 이에 발맞춰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 불리는 인력 양성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과 대학, 훈련기관이 신기술 분야 실무 인재 18만 명을 양성하고 구직자 훈련 시 훈련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초 직무 역량 교육도 무료 지원되는데요. 원격 훈련 플랫폼을 통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움 공동훈련센터 60개소를 25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으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 지원 교육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